여러분 혹시 김어준이 만든 영화 더 플랜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7년 4월 20일 개봉한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다룬 영화인데요.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를 얻어 48%를 얻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선출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자, 우선 이 영화의 주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영화는 18대 대선 251개 선거구 13,500여 개 투표구의 개표 상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개표 과정에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후보별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상대적 차이, 이른바 상대적 득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통해 정상표를 미분류표로 보내고 그 빈자리를 홈표로 메우는 개표 부정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개표 과정에서 완전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영화를 개봉하며 김어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철저하게 정황은 배제하고 오로지 선관위가 발표했던 문서, 공식 숫자 1만 3천여 개의 투표소, 251개의 개표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기록되고 현재 보관되고 있는 공식 숫자를 가지고만 분석했다. 철저히 통계적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통계적 용어로 설명해 드리자면 지난 2012년 대선은 통계적 관점에서 기획된 숫자가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영화 더 플랜에서는 개표와 관련한 해킹의 위험성은 상존에 있다고 공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당장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수개표의 부분적 보완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와 투표를 클린하게 치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20년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그때 김어준이 영화에서 주장했던 바를 우파 진영에서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어준은 정황 증거가 아닌 공식 숫자만을 가지고 분석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파 진영도 이상한 숫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어준이 주장했던 것처럼 선거와 투표를 클린하게 치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수개표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어준은 달라졌습니다. 최근 사전투표 조작설이 급속도로 번지는 것과 관련해 김어준은 개표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이 선거실태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금반지 유통과 관련한 금권, 관건 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김수현 전 미래통합당 후보가 있는데 김 전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글을 접하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전문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0년 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도 족보 따져서 유족수당 지급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5.18이나 친일,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분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디선가 계속 진상조사 중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6년이 지나도록 전부 밝혀내지 못했지만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한 점의 의혹이 없을 때까지 조사하고 또 조사를 한 자들을 불러다 또 조사하고 그들을 조사하기 위한 특조위 특조단도 꾸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위 사건들 못지않게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식하고 우매하다 칩시다. 민식이법 사건 가해자가 신호 위반이나 과속 안 했는데도 그렇게 몰고 가서 입법하고 나중에 진실 밝혀지니 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우리 국민입니다. 군중은 순간 우매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 칩시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중에 해외 유수대학의 통계학 전공자들 교수들이 있어도 하나같이 그들이 음모론자라고 칩시다. 무식하다고 칩시다. 수치도 전부 교묘히 확증 편향 가도록 조작했다 칩시다. 그런데 어쩝니까? 국민들이 못 믿겠다지 않습니까? 인터넷 기사마다 달린 댓글, SNS마다 일어난 분노 안 보이십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토착 왜구라고요. 우리나라는 토착 왜구와 개인으로 나눠지나요? 토착 왜구든 뭐든 우리 헌법상 사회적 신분 차별이 안 되게 되어 있고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간단합니다. 작년 조국이 축천가를 올린 것처럼
우리 저력 있는 정부는 과거 정부 소환에서 100년도 더 지난 일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자 정부 아닙니까? 며칠 전 일입니다. 의혹을 역사 속에 묻을 것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낱낱이 보여주면 됩니다. 왜 그 자체를 막으려 합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죠. 전 국민 온라인 강의로 이 상황을 계몽시키기라도 하렵니까? 민주시민 교육으로 가능할까요? 이 의혹이 불식될까요? 그보다 훨씬 빠른 방법은 그냥 떳떳하게 셀프 검증하시면 됩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5.18이 그랬듯 정부를 못 믿는 국민들을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한 특조단을 꾸리시죠. 하루라도 빨리 증거 보존하시고 조사해서 보여주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그 절차 샘플 필요하시면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시민조사단을 꾸리자던 정의당과 환경단체의 주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력 있는 문정권 과거사 조사 전문인데 현재사는 오죽 조사 잘하겠습니까? 국민 앞에 떳떳하게 스스로 보여주시면 될 일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분노한 국민들이 4.15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5년, 10년 계속 촛불 시위할지도 몰라요. 문정권은 그런 일이 예상되는데 무능하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야권이 이를 두고 설왕설래 토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적 요구를 정부와 여당에게 강하게 촉구하면 되는 것이지요. 너는 하느님을 믿니 안 믿니? 너는 선거 조작을 믿니 안 믿니? 너는 세월호를 믿니 안 믿니? 뭔 사상 검증을 그렇게들 징하게 하시려 하나요? 누가 무엇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합니까? 이게 토론할 일입니까? 국민들이 불신한답니다. 한둘이 아닌 꽤 많은 국민들이 말입니다. 문정권의 신뢰도와 민주정당성을 재신임받을 기회입니다. 능력 발휘 기대합니다. 셀프 검증 기다립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하 전 의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하 전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대학원의 물리학 석박사를 취득한 엘리트 중 엘리트인데요. 박영하 교수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영하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15 총선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며 최근 논란이 있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424승분의 1이라며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경기와 인천 지역 73개 선거구에 700여 개 동에서 일어났으니 확률은 2의 1000승의 1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이런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라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